자, 오늘은 지난 10월 11일 위로버 리뷰. 솔직히 조금 늦었죠. 영상 자체는 제가 진지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제 촬영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리뷰를 하려다가 보니까 어라? 오늘이 실적 발표 날이에요. 요 네. 영상 현재 저희가 한국 시간 밤 10시 54분에 촬영 중입니다. 몇 시간 뒤면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상까지, 매우 간단합니다.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영상 별도 편집 없이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조금 저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충격 많이들 먹으셨을 텐데, 자, 일단 위로봇 행사 이후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일단 한 8% 정도 빠졌었죠. 사실 그래도 뭐 저도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빠질만한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은 증명이 됐지만, 그래서 이게 돈으로 언제 꽂히냐, 현금으로 언제 꽂히냐에 대한 물음표가 지워지기는커녕 조금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 주가 하락은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위로봇 행사에 앞서서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제가 예전에 공유 드렸던 장표인데, 먼저 로보택시 형태가 어떨 것이냐, 자율주행 몇 단계를 지향할 것이냐. 레벨 5면 핸들이 아예 없는 거죠. 브레이크도 없고. 그렇게 나올 줄 궁금했었고, 사업화 일정, 그리고 어디서 운행을 할 건지,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떤 찌라시에서 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보택시 SXL, 그러니까 대형 로보택시가 나온다는 설이 있던데 사실이냐를 궁금해했었죠. 그리고 자율주행 FSD 모델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인간의 개입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지 혹은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모델 2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측면에서는 제네레이션 3가 공개가 되는가, 마지막으로 다른 폼팩터의 로봇,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뭐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지 모건 스탠리에서 궁금해 했었죠.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죠. 자, 이 부분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스페이스 X에서 쓰는 우주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인류가 달에 간 것처럼, 이제 그 인류가 달에 갔던 것처럼 인류가 또 하나의 진보를 하기 위한 시작이다 라는 의미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 그럼 인사하고 호기롭게 옅은 미소를 띠고 입장합니다. 차 디자인 좀 멋있지 않나요? 네, 괜찮네요. 네. 약간 사이버 트럭 네. 느낌 나게 이렇게 됐어요. 특징은 이 뒤에 유리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완전 미래형.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는 미래다워야 된다. 미래는 디스토피아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던 그런 미래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을 저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일단 오늘날의 교통은 sucks, 쓰레기다. 뭐가 쓰레기냐? 이런 주차 공간에 대한 공간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스포츠 경기장이 있으면 주변에 주차하는 공간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용도 비쌀 뿐더러 안전하지도 않고, 하지만 로보택시를 쓰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거예요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아마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로보택시를 쓰면 공간도 줄일 수 있고 그 공간을 공원화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영상에는 소리가 나가고 있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도 이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next year, 자, including taxes 여기입니다. and everything else, probably ends up being 30 or 40 cents a mile. We do expect actually 자, to 이제 뭐 to 비용이 쌀 start 거라는 거죠. fully autonomous, unsupervised FSD in Texas and California next year.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물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실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지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unsupervised FSD를 내년부터 판매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 3Y X S에서 탑재된 FSD는 supervised FSD. 그러니까 사람이 감독하는, 너 항상 손 대고 있어야 되고 책임은 사고 시 책임은 인간 너의 책임이다라는 건데, 내년부터 사람이 터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형태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And that's obviously that's with the Model 3 and Model Y. 네, 모델 3와 Y에 될 거고, We expect to be in production with the Cybercab, which is really highly optimized for autonomous transport. In probably, well, I tend to be a little optimistic with time frames, but in 2026. So, yeah, before 2027. Let me put it that.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형태는 우리가 이번에 보여준 사이버캡인데, 이거를 2026년까지 아니다 2027년 이전까지는 생산하겠다, 양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인정하죠. 나는 뭐 옵티미스틱하다, 그러니까 항상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 That way. 어쨌든 그 이제 FSD와 그 FSD에 대한 일정, 그리고 사이버캡에 대한 일정은 이렇게 나온 게 끝이에요. 이 다음에는 다른 And 내용들이 we'll 나옵니다. make this vehicle in very high volume, and but well before that, you will experience a robotic taxi via the Model 3 and Model Y program, and Model S and X too. 같은 내용이죠. Your 3 and Y will achieve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ith permission in wherever regulators essentially approve it in the U.S. and then to follow in outside the U.S. 네, 사실 뭐 의미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델 3와 Y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unsupervise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판매한다고 했지만 그 외의 지역, 미국 내 다른 지역, 그 규제 법안자들이 승인해주는 지역 혹은 해외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너네 쓸 수 있을 거야. 사실 이거는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그냥 본인의 계획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했던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은 사실 이미 일정 수준까지는 와 있어요. 사람보다, 평균적인 인간보다는 운전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전문가지만. 하지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리고 엣지 케이스에 대응 안 된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 물론 사람도 대응을 못하지만 그 규제 법안자들이 이거를 승인해 주기에 되게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을 테슬라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결을 하려고 하는 Millions 거죠. of cars that are training in 차들이 driving. So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it's like living millions of lives simultaneously and seeing very unusual situations. very unusual situation,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시츄에이션을 우리 차량은 이미 여러 번 훈련을 했다. 그래서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경험이 더 많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자율주행이 더 안전하다 하면서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좀 전같이 이렇게 갑자기 휠체어가 뒤로 오는 상황이라든지 이런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만약에 평균적인 인간이었으면 아까 도로에서 휠체어가 뒤로 오고 있다, 바로 갖다 박았죠. 하지만 자율주행은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언맨 느낌이 나는, 아이언맨 요 가면 느낌이 나는 요 로봇 밴이 들어오죠. So that would be quite fantastic. Oh, and also, what happens if you need a vehicle that
is bigger than a Model Y. 네, 뭐 신나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로보밴이에요. 그러니까 로보 택시가 아니고 로보 봉고, 로보 버스. 향후 뭐 이런 걸로 버스도 대체할 수 있고 뭐 어쨌든 그룹 지어서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여기 20인승이라고 말은 하는데 안에 의자는 보면 뭐 20개까지는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뭐 늘릴 계획인지 아니면 뭐 서서 이동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20명이라고 한 건지 몰라도 사실 몇 인승인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쨌건 이런 것도 생산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휴머노이드들이 걸어 나오죠. Goods. So this is gonna, and we've made a lot of progress.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약간 그게 떠올랐어요. 그 아이언맨 2에 보면 그 머스크가 그러니까 아예 여러 기의 그 아이언맨들을 대동하고 이동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행사가 이제 이 뒤에는 대부분 옵티머스에 대한 내용일 텐데 이 휴머노이드가 대중에게 공개된 사례는 여러 개가 있죠. 이미 중국은 공개를 많이 했고 오늘 한국 저기 일산 킨텍스에서 로보월드 2024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휴머노이드를 공개한 케이스는 여럿 있었죠. 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하지만 이렇게 대중 사이에 걸어가는 이런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뭐 일산 킨텍스 이런 데는 바닥이 완전 평평하죠. 하지만 여기는 물론 여기도 뭐 비포장은 아니지만 그 아스팔트고 뭐 100% 관리가 된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휴머노이드를 대량으로 공개했을 때는 그 기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쨌건 옵티머스 그 2세대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With Optimus, and as you can see, we started up with someone in a robot suit, sort of down, and then we've progressed dramatically year after year. 여기도 이제 옵티머스의 발전 속도를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2021년에 처음 옵티머스 공개가 됐을 때는 사람이었죠. 사람이 혼자 이렇게 뭐 쇼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는데 어느덧 세계 최고의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그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죠. 이게 지금 걸어오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휴머노이드 이 물리적인 걸 볼 때는 이 발목이랑 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정도의 발목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옵티머스가 유일합니다. 중국에 휴머노이드들 많죠. 근데 그거 실제 직직 영상들 보면 걸을 때 쿵쿵쿵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얼만큼 이 바닥을 눌러야 되는지 이런 감지하는 이런 센서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액추에이터들이 테슬라가 가장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설계를 합니다. 이미 테슬라 차량을 자체 설계한 그런 자체 제작한 그리고 자체 제작 생산 장비도 만들었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Something spectacular, something that anyone could own. 뭐 좋은 내용들입니다. 네. I think 많이 팔릴 거다. 나중엔 you 사람들이 know, 많이 take 쓸 us a 거다. minute to get to the long term, but fundamentally, 나중에 at 뭐 이런 scale, 식으로 쓸 거라는 the 거죠. Optimus robot, you should be able to buy an Optimus robot for, I think, probably $20,000 to $30,000 long term. 가격이 나왔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5,000불에서 30,000불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아이비들이 추정한 옵티머스 생산 단가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거 제외하고 5만에서 6만 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인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좀 싸죠. 뭐 그 현대에서 산이라고 해야겠죠. 보스턴 다이너믹스 그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뭐 1, 2억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테슬라 옵티머스는 단가가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and what can it do? It can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do anything you want. So it can be a teacher, babysit your kids. It can walk your dog, mow your lawn, get the groceries, just be your friend, serve 뭐 drinks. 친구도 되고 똘마니도 되고 뭐 한다는 Whatever 거죠. you can think of. It will ever of any kind.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ver 이제 of 파티가 any 이제 kind. 시작이 되죠. 일단 이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아마 다들 기사로는 보셨을 것 같은데 테슬라 옵티머스 그 조작 논란 혹시 보셨나요? 아, 뭐 사람이 네, 조정하는 거다. 뭐. 네. 사실 저는 그게 논란이 된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날 수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렸고 거기에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나와요. 옵티머스한테 너 지금 fully autonomous냐? 완전 자율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냐? 물으면 옵티머스들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휴먼 어시스티드라고 해요. 네.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가 봐도 사람 발투예요. 뭐 부르면 사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절대 기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중 앞에 이 로봇 기계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99%잘 움직여도 어떤 뭐 코드 오류가 갑자기 발생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돌발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랑 완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 차원에서도 제어기 정도는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의 핵심은 이런 그 움직임을 잘 낼 수 있느냐,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이제 그냥 테슬라를 깔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번 행사에 대한 그런 실망의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쓸데없이 조작 논란이 조금 더 과장돼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이제 가위바위보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뭐 고개 젓고 게임에 졌나 보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나오고 과자 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핵심은 얘가 무슨 말을 하냐가 아니고 이 손가락이 사람 손이 이게 엄청 정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건을 집을 때도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집지만 어떤 압력으로 이걸 잡아야 되는지, 물론 이거는 비닐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잡아도 사실 문제는 없죠. 하지만 계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절한 압력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계란이 빠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영상을 멈춰서 죄송한데 중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손이 없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집게, 네. 그 무슨 후크 선장처럼 이렇게 꼽혀 있는 거죠. 일단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천천히 그 로봇처럼 움직이는 건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뭐 재밌게 노는 장면 나오고, 요거 제가 주목했던 건 요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관절이 3개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도 소리 크게 났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손에, 그러니까 관절이 이 손가락엔 2개밖에 없었는데 일단 관절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유도라고 하거든요. DOF.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 휴머노이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수준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이 좀 손이 뭐 오두방정 떨고 뭐 난리도 아니죠. 이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테슬라가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동작들 원래 그 테슬라 옵티머스에서 못하던 동작이에요. 저는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전문가분, 로봇 전문가분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진보한 손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보여줬다. Video. Can I take you home? Can I take you?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로봇 특시 내부를 한 개만 보면 Videos or the news or the weather. When can I take you?
좀 전에 보셨겠지만 안에 뭐 핸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자와 스크린만 있는 아주 대형 스크린 20인치라고 합니다. 20인치 스크린만 있는 You 그런 home. 모습이고요. When can I take you home? 보세요. 순 하는 거 누가 네. 봐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이슈될 거리도 아니에요.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영상을 봤고 그러면 예상이랑 이제 결과랑 어떻게 달라졌냐 보면 자, 로보택시 형태 일단 레벨 5를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완전 자율주행을 지향하는 형태로 나왔고 근데 사업화 일정이 일단 생산 그러니까 양산이 2026년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에 라고 다소 자신감 없는 말투로 말했죠. 그 2027년 전에는 될 거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당연히 늦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슬라는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규제 문제다 이런 게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시장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빠지고 기존의 그런 택시 회사 우버나 이런 주가들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완전 적중이었죠. 물론 8, 10인용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대형 로보택시가 나온다. 주가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죠. 뭐 당장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FSD 발전 현황 사실 요거는 전 좀 실망했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 뭐 사람의 개입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내년에 뭐 unsupervised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그런 전후 사정 없이 그냥 이렇게 선언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투자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2 프로토타입은 뭐 따로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사이버 택시 자체가 모델 2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 2는 따로 없고 그냥 그렇게 2인승으로 나왔던 로봇 택시가 모델 2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모델 2도 양산은 2026년 빠르면 2026년 아마도 그 뒤가 되겠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3가 나왔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술의 클래스는 보여줬다. 어디서? 요거 하는 거에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죠. 다른 형태의 로봇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형님도 솔직히 자신감이 좀 없어 보였어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좀 피곤한가? 요즘 트럼프 그 유세 행사 같이 다니느라 좀 피곤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8% 정도 빠질 만한 행사였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 뭐 믿음에 대해 뭐 믿음을 저버릴 이유는 없는 행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 물론 여기서 이번 행사에서 나왔던 기술은 휴머노이드 쪽에 그쳤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이 기술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나왔던 영상을 하나 말씀드리면 테슬라 그 공식 채널에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그 옵티머스 영상이 나왔었죠. 이렇게 걸어다니고 계단 위도 올라가고 이런 작업하면서 공간을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선 충전도 했었고 그런 거 보시면 그래도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머노이드를 참 좋게 보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근데 일단 오늘 땡 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테슬라 그 시연회에서 나왔던 진짜 완전 똘마니처럼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일반화된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오기까지는 꽤 걸리겠지만 제한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 공장에서 두세 가지 일을 하는 특히 공장이라는 매우 통제된 공간에서 공장도 평평하고 규제도 없고 전선도 꼽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노동자들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제된 공간에서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는 거는 정말 초일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뭐그 정도로 로보택시 행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마치고, 그럼 3분기 실적, 좀 있으면 나올 3분기 실적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단 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는 다 나왔죠. 그 테슬라에서 지금 돈을 버는 거는 차량 그리고 ESS인데 다 저희가 10월 초에 영상으로 다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은 이제 매출은 P 곱하기 Q일 텐데 Q는 다 나왔어요. 그럼 P가 관건일 텐데 P가 뭐 차이가 나왔자 솔직히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크게 재미없는 그런 숫자 자체는 재미없는 숫자가 나올 것 같고,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숫자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냐가 또 초미의 관심일 텐데, 바로 열흘 정도 전에 20분 정도 일정 연설을 했단 말이죠. 로보택시 언제 할 거고요, 뭐 옵티머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뒤에 발표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 움직임이 크게 뭐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나올 만한 얘기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뭐 재미없는 실적 발표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